소년 사건은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돼. 늘 찝찝하지. 처분은 분명 소년범한테 내리지만 때론 그 십자가는 엉뚱한 사람이 지거든. 그걸 바꿔 말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원도 유죄야. 무이. 새로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이 공개 이틀 만에 국내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 촉법 소년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관심사 혹은 뜨거운 감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년 심판에 담긴 청소년들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무이. 소년 심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년범을 혐오하는 심은석이라고 하는 판사가 연화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만든 작품인데요. 10부작이고 한 편당 1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은석 판사가 우배석 그리고 차태주 판사가 좌배석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소년 범죄를 해결하면서 소년법 폐지나 초등생 유괴 살인이나 숙명여고 다반지 유출 사건처럼 실제 우리 사회 청소년들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들이 얽힌 사건들을 엮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에피소드를 보면 하고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년 형사 합의부라고 하는 게 작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부서를 보면은 와, 이렇게 내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인다니,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니, 이런 정의로운 판사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 뿌듯한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서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가정법원이랑 각 지방법원에 소년부서가 따로 있고 판사 한 분이 재판장이 돼서 아이들 처분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 유명한 그 밈 중에 천종호 판사님이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실제 이제 소년범을 다루는 보호 조치를 하는 그거를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드라마의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극 중에 다뤄지는 사건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한 사건들의 바탕을 두고 있고 성장하면서 직접적으로 겪었든 간접적으로 겪었든 어떤 그런 사건, 사고, 뉴스, 주변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1화에서 나왔던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이 그렇고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실제로 겪을 수도 들었을 수도 있고 7화부터는 이제 다반지 유출 사건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결국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까지 얽히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실제 우리 세상에 발생했던 이야기, 결국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죄라고 하는 사실을 짚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소년 심판을 쓴 김민석 작가는 제작 발표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년범의 경우 재판이 끝나면 이후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지켜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드라마에 꼭 담고 싶었다.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컸다. 이야기를 쓸 때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년 보호 사건 추이를 보면요. 매년 3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가 되는데요.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전과가 남지 않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이런 조치죠. 무이. 소년보호 사건의 가장 많은 죄명은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절도입니다.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사기, 폭력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어요. 성폭력이나 성보호에 관련한 사건도 6%,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매년 2,000명 정도가 연루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드라마에도 언급되는 것처럼 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이유는 가출이 범죄로 이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청소년 중에서도 실제 여성 청소년은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조건 만남이나 성인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하기도 하고요. 몰래카메라를 당한다든지 합성사진 유포를 당한다든지 그리고 헬퍼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출한 아이들을 이제 잠자리 같은 걸 제공해주면서 다른 어떤 대가를 바라는 도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나쁜 형태의 도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의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이제 격차가 커지고 있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코시국 때문에 일자리는 줄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이런 현실 속에서 소년 범죄만 줄기를 바라는 거는 어른들의 좀 너무 큰 바람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사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데 누구의 책임이 있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이잖아요.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놓지 않은 상태로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상태로 그 어른들의 책임을 처벌 강화와 연령 기준 하향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자체가 좀 뭐랄까 우리의 미래, 그 소년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라는 사실상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연했던 김무열 배우의 말을 좀 빌자면 악함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다. 사회는 소외된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함께 나눠야 하며 소년 범죄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리즈의 슬로건 자체가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고 하는 약간은 자극적인 메시지인데요. 어쨌든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피해자의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죠.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주장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나 사회가 쉽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편리하면서도 되기 쉽고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와 이런 대화를 하게 되기까지 어떤 인생의 질곡을 거쳐왔는지 하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편리해지지만 굉장히 몰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소년범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 엄벌하자. 아,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우리 촉법소년의 범위를, 나이를 좀 더 낮추자. 라고 하는 주장은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최대한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서 뭐 교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튼 사회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주장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아까 밈도 말씀드렸지만 천종호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호통치고 아이들을 이제 훈계하는 그런 모습 이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법원에서 소년 범죄를 다루고 있는 분들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재발률도 높으나 한편 아이들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벌을 하든 이 아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기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고 범죄를 저질렀건 저지르지 않았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다 안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슬프고 화나는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 이 소년 범죄,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벌을 내린다면 작중에서 심판사가 얘기를 하듯이 이것은 아이들한테 내리는 처벌이지만 어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어른들이 같이 져야 한다라고. 단순히 형량을 높이 때리고 연령을 하향시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 뭐 교육이든 불평등이든 아니면 뭐 사회 안전망이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작품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마음이 무겁고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딘 진전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고 함께 노력해야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아이들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밀레니얼 라이브의 소년 심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이였습니다.
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쉽지는 않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